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의 백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배우실 내용은 바로 어떤 거? 교과, 교재 및 연구로 바로 그쵸? 거기에서 바로 어떤 거다? 바로 함수를 우리가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 교재, 연구는 수학 교과, 교재 및 연구법인데 자, 여기에서 저는 이 포인트를 연구법 쪽에 조금 더 맞추려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들을 때, 아, 이렇게 들으면 아이들이 재밌겠구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제가 수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본격적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함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목차가 있잖아요. 그쵸? 바로 우리가 함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라고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함수란 어떤 것인지, 자, 우리가 함수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함수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네 번째는 바로 어떤 거? 함수의 종류. 우리가 이런 함수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아,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1차 함수. 함수를 배웠으니까 어떤 거죠? 그쵸? 바로 1차 함수를 배울 겁니다.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어떤 것인지 그걸 알 거고요. 다섯 번째 1차 함수의 활용. 우리가 바로 보통은 1차 함수 단원에서 맨 마지막에 활용이 나오는데 저는 앞으로 조금 땡겼습니다. 왜 땡겼을까요? 그쵸? 바로 어떤 거다? 학생들이 바로 어떤 거? 함수는 1차 함수는 이래서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우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바로 1차 함수의 활용을 먼저 살짝 끄집어 놨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하는 활용은 그 수업 시간 하는 것처럼 상당히 깊은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1차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대해서 살짝 알고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자, 함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보면은 자, 함수 바로 펑션이잖아요. 그렇죠? 펑션. 펑션 함수란 무엇인가? 바로 어떤 거죠? 기능과 함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거? 바로 우스갯소리로 문과에게 펑션이 뭐니? 그러면 기능입니다. 이과에게 펑션이 뭐니? 함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 바로 펑션, 기능과 함수 이렇게 있는데 뭐 보통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함수가 왜 펑션이 되었는지, 펑션이 왜 함수인지. 그러면은 뭐 예전에 중국에서 뭐 발음이 뭐 펑션 뭐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 있는데 저는 중국어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기능이라는 뜻이 펑션의 함수라는 뜻도 있느냐 바로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어떤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왜 그런지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왜 우리가 함수가 펑션인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상대방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바로 어떤 거죠? 자, 함수가 바로 언제부터 나오는지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함수가 언제부터 나왔냐라고 물어보면은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중1 때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 중1 때 교과 과정 뭐 있죠? 중1 때 교과 과정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함수라는 말 그때 처음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바로 이런 그림 어떤 거? 그쵸? 어디서 많이 봤죠? 선생님 이 그림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를 넣었더니 2x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자 같은 거 있죠. 어떤 상자에 뭘 넣었더니 신기하게 다른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 자판기도 어떻게 돼요? 자판기도 동전이나 지폐를 넣으면은 무엇이 나와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런 표에 뭔가 넣었더니 x를 넣었더니 2x가 나왔습니다. 언제 배웠죠? 이런 거? 그쵸? 언제? 6학년 때쯤. 그쵸? 6학년 때, 선생님, 상자에 숫자를 넣었더니 다른 숫자 나왔어요. 신기해요.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거다? 함수의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x를 넣어서 2x를 나왔는데,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곱하기 2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물론, 뭐 더하기 x는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곱하기 2도 있고요. 더하기 x도 둘 다 가능하지만, 어떤 거? 이 상자에 이런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우리가 이런 관계식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것의 근원이다? 함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용어를 정의하면 우리가 뭐 정의역, 공역, 치역이 있는데 우리가 정의역은 바로 어떤 거죠? 정의역은 뭐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가 정의되는 모든 수의 집합이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수 집합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정의역이라는 것은 학생들은 우리가 정의역 저거 외워야 되나?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를 했냐면은 약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바로 어떤 거다? 조금 더 그래도 이해하기 편한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의역. 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글주의. 자, 오글거리는 건 약간 주의하시고 자, 어떤 거다 정의역을 이렇게 외워두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의 칼을 받아라. 그쵸? 기억나죠? 정의의 칼을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다? 정의역은 바로 어떤 거? 화살을 쏘는 쪽이다. 그래서 정의역이다. 공역은 함수의 정의역에 대응하는 모든 어떤 것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에 대응하는 모든 집합, 공역. 선생님 너무 이 이름이 길어서 외우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공역. 어떤 거예요? 화살을 맞기 전에 공포에 떠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공포에 떠는 애들. 그래서 공포에 떠는 애들이다. 그래서 공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세 번째 바로 어떤 거? 그 다음에 치역입니다. 함수가 취하는 값 전체의 집합. 우리가 함수가 취하는 값을 유식한 말로 세 글자를 줄여서 바로 어떤 거? 그쵸? 함수값이라고 얘기해요.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값들을 모두 모은 것이 바로 어떤 거다? 치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치역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어떤 거다? 치역. 우리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치가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다? 치가 떨리는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다? 치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함수 성립 조건 예시. 바로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떤 것이 함수가 성립을 하는지 우리가 그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지만 예시가 있어야만 편하잖아요. 그렇죠? 함수 성립하는 조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쪽에서 딱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가 학부 시절 미팅, 그쵸? 미팅 하셨던 기억나죠? 미팅. 자, 미팅 3대3 미팅을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미팅을 나간 적이 있고요. 결과는 묻지 마시고, 자, 결과는 묻지 마세요. 자, 3대3 미팅을 나왔는데 우리 어떤 식으로 바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팅하면 역시 떠오르는 바로 어떤 거? 6글자. 어떤 거죠? 바로 그쵸? 맞습니다. 사랑의 짝대기. 그쵸? 사랑의 짝대기인데 여기에서 그 사랑의 짝대기를 보냈는데 우선은 상대방도 그냥 콜했다는 이런 전제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까요? 자, 이렇게 우선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소중하니까 님짝 붙였어요. 저도 알아요. 자, 그리고 남자 1호가 나왔습니다. 남자 1호 나가면은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쵸? 누구요? 이걸 알 거죠? 아닙니다. 원빈을 쓰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대로 쓰면 좀 그럴까봐 반대로 살짝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 쪽에 누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전효성씨. 물론 제 사심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시크릿에서 전효성씨를 좀 좋아한다. 그래서 사심이 조금 들어갔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 실리. 물론 솔리처럼 보이지만 실리입니다. 그 다음 누가 나왔을까요? 여자 2호가 나왔습니다. 자, 3대3 미팅이 나갔는데 우리가 3대3 미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쏩니다. 화살을 쏩니다. 누구한테 쏴요? 그쵸? 40% 들어갔다 말씀드렸습니다. 전효성 씨한테 쏘았습니다. 자, 남자 1호는 누구한테? 남자 1호는 여자 2호에게 화살표를 보냈습니다. 사랑의 짝대기를 보냈죠. 그 다음 원반은 실리한테 보냈습니다. 아주 참 이상적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꼬이지도 않고 참 이상적인 경우. 이런 이상적인 미팅 참 많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것이 바로 함수가 성립하는 조건인데 그 다음에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경우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죠? 자, 역시 제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 누가 나올까요? 남자 1호? 과연 그럴까요? 남자 2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기대되시죠? 자, 장동 건처럼 보이는 장동 빈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상대방에는 누가 나온지 한번 볼까요? 역시 전효석 씨가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사실. 그리고 누가 나온지 볼까요? 송지은처럼, 시크릿의 송지은 씨처럼 보이지만 송지은 누구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누가 나왔을까요? 자, 1호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역시 화살표를 보내겠습니다. 역시 저는 전효정 씨한테 보내죠. 그 남자 2호는 여자 1호에게 화살표를 보냈습니다. 사랑의 짝대기를 보냈습니다.
자, 장동긴 씨는 송지훈 씨.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이것은 왜 성립하지 않을까?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어떤 거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쵸? 제가 몰래 또 송지훈 씨한테 화살표를 보냈네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쵸? 뭐, 상당히 미신당하는데? 뭐,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하나가 지금 두 개가 나잖아요. 그쵸? 두 개가 갔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자, 역시 성립하지 않는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등장합니다. 제가 등장하죠. 자, 남자 4호가 등장했네요. 이번에는 참 누가 나올지 모르는 이 긴장감. 그쵸? 자,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어떤 거? 현빈처럼 보이지만 현반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역시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전현웅 씨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빅토리아와 여자 2호가 나왔습니다. 한번 화살표를 보낼까요? 남자 4호는 여자 2호에게 짝대기를 보냈습니다. 한반은 어떻게 됐나? 빅토리아를 보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저는 왜 화살을 안 보냈을까요? 자, 저는 상당히 좀, 이 날은 뭔가 좀 부끄러웠나 봅니다. 부끄러워서 화살표를 못 보냈어요. 못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생각보다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하나당, 정형 하나당 어떻게 된다? 2개 이상 보내면 안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다? 하나당 하나씩 꼭 보내는 거죠.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 역시 우리 정의역의 두 원소가 x1과 x2가 다를 때. 자, 그리고 각각의 함수값인 fx1과 fx2가 성립하는 경우 같지 않을 때. 즉, 바로 어떤 거죠? 둘 다 서로 간에 다른 것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처럼 우리가 미팅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앞으로 조금 돌려보시면은 하나당 하나씩 다 서로 다르게 가잖아요. 그렇죠? 함수 성립하는 경우, 아까 미팅에서 그 성립하는 경우가 바로 어떤 거다? 가능한 경우다. 자, 역시 언제나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색깔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어떤 거?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라 함수 대응. 함수는 바로 어떤 거죠? 자, 위에랑 어떻게 된다? 컨트롤스 컴퓨터가 얘기한 것은 똑같죠. 근데 어떤 게 맞았어요? 그쵸? 바로 어떤 것이 맞았다?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라는 조건은 없어도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떤 거다? 1대1 함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볼까요? 확증함수.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될 때, 즉 fx는 x라는 함수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군대에서 그렇게 장난친다고들 하죠. 그쵸? 야,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겨봐. 이길 때까지 계속해. 뭐 말이 됩니까 이게?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는 어떻게 이겨요? 물론 저는 그런 것을 당하지도 않고 시키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거죠. 바로 자기 자신한테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어떤 거죠? 우리 거울을 보면서 이런 거죠. 그 자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어떤 거다? 황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 1차 방정식 쪽을 배울 때 황등식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황등식은 바로 어떤 거죠? 좌우가 똑같은, 좌변 우변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황등식에 했던 것처럼 함수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를 바로 뭐라고 한다? 황등함수라고 한다. 네 번째는 바로 어떤 거? 상수함수. 어떻게 됐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어떤 거죠? 여기 나와있죠? 한 개의 상수에만 대응될 때. 즉, fx는 c는 상수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글자로 줄입니까? 간단하죠. 올, 이. 그렇죠. 올, 이. 한 개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모든. 한 개로 다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어때요? 정확히 하시니까 좀 쉽죠? 자, 그 다음 함수 정리 이렇게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죠?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리고 황등함수, 상수함수.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의역과 모든 원소가 정의역 모든 원소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바로 어떤 거다? 함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차 함수는 우리가 그렇다면 1차 함수를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인 우리가 함수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1차 함수는 바로 어떤 거? y는 fx라고 쓰고 바로 어떤 거다? fx는 1차식.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어떻게 된다?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여기 살짝 오타가 났네요. 여기 있는 y는 바로 어떤 거죠?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씁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0이 안 되는 이유는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b라는 바로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렇죠? 물자로 어떤 거? 올, 인.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식이 되기 위해서 x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차의 x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a는 어떻게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차 함수의 활용은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속도 곱하기 시간은 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차 함수를 이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상당히 좀 낯익은 얼굴 나왔습니다. 그쵸? 많이 본 얼굴 같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방에서 PPT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어떤 거? 속도 곱하기 시간 거리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온도가 A, 1분 동안의 온도 변화가 K, 그 다음 X분 후의 온도가 Y일 때 Y는 A 플러스 KX. 이렇게 식은 써놨지만 뭐 어때요? 조금 저거는 일상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들을 그런 공식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격증 싼 걸 여기 한 명 나왔습니다. 그쵸? 써있죠. 용사. 깨어나서 용사. 이런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런 거. 오버랩이 돼갖고, 깨어나서 용사요. 천사들 이렇게 나와갖고, 깨어나서 용사요. 자, 이런 것들. 바로 조금 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예제 1번. 20m/s로 달리는 박훈남 씨와, 그리고 어떻게 났습니까? 이상하게 박훈남이라고 써놓고 이상하게 제 이름처럼 읽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10m/s에 달리는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둘이 달리기 시작 배틀 떴어요. 배틀 떴는데 X초의 둘의 위치를 각각 거리 Y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걸 비교해 보시면 나왔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그냥 아예 솔루션과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식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활용이지만 바로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고 그런 것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친절하게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자, 박훈남 씨와 우사인 볼트가 뛰었습니다. 참 박훈남 씨 엄청 빠릅니다. 그렇죠? 엄청 빠릅니다.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얼마나 빠른지 좀 궁금합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 2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구나. 박훈남 씨는 어떻게 해요? 10초 동안 몇 미터 갔습니까? 200m 맞죠? 그렇죠? 우사인 볼트는 10초 동안 100m를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화배우 박훈남 씨. 박훈남 씨는 참 직업이 참 다양해요. 여러 명이 참 달리기도 빠르고, 그 다음 영화배우도 하고. 자, 여기 음식이 참 맛있군요. 다음에는 절친한 동료 배우 디카프리오. 그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와야겠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로 우리가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영화배우 박훈남 씨는 20도씨를 기준으로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스트레스 지수가 못합니다. 5도씨가 아니라 5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20도씨일 때 어떤 거 스트레스 지수가 10이고, 현재 기온 20도씨를 기준으로 X도씨만큼 상승했을 때 현재 스트레스 지수를 Y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시려고 해갖고 Y는 5X 플러스 10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마쳤는데요. 마무리를 우리가 짓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수업은 예능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수업은 예능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업도 어떻게 돼요? 즐거워야 학생들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언제나 수업은 즐거워야 되고, 즐거운 만큼 어떻게 된다? 그만큼 그 내용이 상당히 깊숙이 딱딱딱딱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준비는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하는 것도 바로 어떤 거? 수업은 예능이다라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프닝 멘트는 조금 짧았지만 클로징 멘트는 조금 더 길게 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수업 좀 즐거우셨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나온다면 조금 더 즐거운 수업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